과거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심지어는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은 조금은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사과할 부분은 있지 않나. 그 대통령실의 사과를 전제로 하고 조금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래서 어떤 특혜 시비라든가 그리고 과도한 경비 지출 이런 것들을 문제 지적을 해야지. 무턱대고 야 정부 청사 이전에 얼마가 든다. 영빈관 신축에 800억이 든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조금은 아마추어스럽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만큼 또 언론조차도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말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업을 보더라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또 최근에 뭐 영빈관 비용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정치적인 공세 빼고 담백하게 대통령실 이렇게 이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 옮기는데 그럼 돈 안 들어가? 그렇죠. 들어가서 이전하는 거에 필요한 비용 들어가는 건데 그것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법석이면은 아예 대통령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나 불만이 아니냐. 여론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도 있지만 찬성 여론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예산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 김경률 회계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과거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심지어는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공약까지 내세웠었는데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하겠다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정책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라면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있어왔던 여러 이제 비서관 출신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돼. 뭐 구중궁궐 속이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문제제기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자 그리고 역사가 또 평가해줄 부분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은 조금은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사과할 부분은 있지 않나. 과거 대통령 선거 시기에 이전에 따른 비용들을 뭐 몇 억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공언을 했었는데 그것들보다는 실제로는 뭐 상당한 금액, 뭐 2배 가까이, 뭐 3배 가까이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설정 단계 때 너무 좀 조급하거나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예산 설정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몰랐다거나 그리고 이제 제가 신문에 언론 보도의 맥락을 살피건데 A가 B로 옮기면 B는 또 C로 옮기고 C는 D로 옮기고 이런 도미노 효과 때문에 또 국방부가 또 어디로 가고 또 어디는 어디로 가고 이런 도미노 효과까지 감안한다라면 이 우선은 대통령실의 사과를 전제로 하고 조금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 시비라든가 그리고 과도한 경비 지출 이런 것들을 문제 지적을 해야지. 무턱대고 야 정부 청사 이전에 얼마가 든다. 영빈관 신축에 800억이 든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조금은 아마추어스럽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만큼 또 언론조차도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자꾸 몇몇 언론들의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 흥분하라고 화내라고 이와 같은 기사를 논설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저는 어떤 지점에서 화를 내야 할지 뭐 이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김기중 회계사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렇습니다. 영빈관 정도의 건물 물론 이제 토지 가격은 포함이 안 된 걸 겁니다. 건축 비용인데 그 정도 건물을 짓는데 뭐 국격까지도 또 국격의 상징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외빈들이 상당히 국가 정상들이 많이 또 앞으로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경호 보안까지 그렇습니다.
한 800억 정도면 건물 짓는데 많이 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 금액적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예. 이 청와대 영빈관, 지금 있는 청와대 영빈관이 예. 78년 12월에 준공된 청와대 경내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즉 44년이 되었네요. 그 정도 되면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재건축이 되고 이제 뭐 누구입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예. 말했죠. 뭐 군민회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다. 예. 이런 수준으로 했는데요. 당시 이제 그 영빈관 건물을 설계하신 분이 아직 생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분께서는 뭐 탁현민 비서관의 지적은 잘 알아듣겠고 나보고 지으라고 하면 다시 또 이와 같이 짓겠다. 그런 자부심도 있는데 여하튼 44년 된 건물.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확실한 팩트로는 제가 이제 팩트 위주로 열거를 해보자면 네. 예. 문제가 터진 것은 이제 모 언론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7월 28일 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위도도 대통령이죠. 예, 네. 지금 현재 용산 건물에 몇 층, 4층인가 그 공간을 이용했는데 예. 도저히 이게 가오도 안 서고 속된 말로 가오도 안 서고 이게 면이 안 서더라라는 게 그 행사를 지켜본 예. 많은 인사들의 이제 공통된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 야 이거 도저히 쪽팔린다. 이게 예. 도대체 뭐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네. 이런 데서 일국의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예. 면이 안 선다.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언론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도 따로 있고 예. 그 블랙하우스죠. 그렇죠. 예, 백악관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방도 더 수많은 개수가 더 있고. 그 영빈관에서 미국의 영빈관에서는 외국 정상들이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면 저는 아직 이제 뭐 제가 평수라든가 회계사들은 먼저 금액 보면 건축 금액 보면 이제 맨 먼저 떠오르는 게 평수. 그래서 나눠서 평당 얼마인가 네. 이걸 보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이제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서 적정성 여부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건물들 예. 국가기관에 그리고 심지어 재단들의 건물들도 수십억 수백억을 투입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당장 영빈관을 신축하고 영빈관 신축 예산이 878억이다. 예.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 냉철하게.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예.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소통을 긴밀하게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 또 관련 사안을 따져본다면은 이걸 뭐 김건희 여사의 과거의 녹취록으로 연결시킬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 더 국가 이 앞으로 대통령실 또 운영과 또 미래를 생각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또 검토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